내가 지금 젊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이상한 일들 중에 편한 일을 한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한테 기회가 많으니까 우리가 나이 먹고서도 할 일이 없어서 고민하지는 않잖아요. 나이가 먹을수록 더 오히려 안정적인 직업이라 할 수 있는 모든 다양한 일을 다 해봐요. 기회가 있는 학생들은 진짜 다양한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지구 정반대편 남미에 위치한 볼리비아. 그 이름조차 생소한 곳에서 활동했던 한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임하라 원장님의 볼리비아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코이카는 저희 학교 선배 출신이 군복무 대체 시절에 많이 갔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여자라서 코이카를 못 간다는 거. 네. 근데 그게 군복무 대체가 아닌 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걸로 바뀌었던 거죠.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된 거고 즐겁게 잘 다녀왔죠. 경쟁 굉장히 치열해서 저 2번 지원했는데 2번째에 붙은 거예요.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석사 풀타임 연구 조교를 하고 있을 때 석사 졸업할 시기쯤 해가지고 지원을 했었어요. 그때가 1000년차 그 여성이 지원할 수 있는 시기로 바뀌었다. 근데 그때 지원을 했었는데 뽑는 나라 2개였다. 베트남이랑 스리랑카. 그리고 2개밖에 없었고 거기를 지원을 했는데 전화가 떨어졌죠. 경쟁률을 공개하진 않아요. 뭐 그분들 보시기에 적합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해도 임상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지원을 했었던 거니까 그래서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2 지역은 실제로 임상을 할 의사를 선발하는 지역이었거든요. 전혀 생각 없었어요. 그 뒤로는 그냥 일반적인 한방병원에 취직을 해서 한방병원에서 진료를 했고 1년 정도. 그러고 나서 그냥 병원에 때려치고 싶은 시기에 모집 공고가 올라왔어요. 근데 코이카가 돼서 제가 봉사활동을 떠납니다 라는 이유를 대었을 때는 아무도 저를 막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참 좋은 이유가 되기도 했죠. 네. 운이 좋게 붙기도 했고. 네. 풀타임 석사를 가게 된 것도 결국엔 제가 젊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빠른 생일자여서 7살에 학교를 들어갔거든요. 남들보다 1년이 빨랐고 그렇다고 내가 뭐 재수를 한 것도 아니고 담대 당하는 뭐 어학연수를 가는 필요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내가 벌써부터 뭘 할 필요는 없었더라고요. 그리고 한의대에 가기 전에 원래 저는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교수가 되고 이런 것도 꿈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뭐 잘됐다 생각하고 풀타임에 지원을 했죠. 솔직히 말하면 도움이 그다지 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코이카는 운이라서 서류 전형에서는 도움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서류 전형에서는 학위가 있는 게 뭔가 가산점이 될 수 있으니까. 실제로 면접이 가장 중요한 건데 선발하는 기준 자체가 본인들이 말씀하시기에도 그렇고 어떤 면접관이 들어가고 어떤 의도가 있는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같이 시험 봐가지고 붙었던 선생님은 여자 선생님인데 처음에는 여자를 뽑는 지역이 없으니까 둘 중에 한 명만 붙겠구나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둘이 다 붙었으니까. 근데 그 선생님은 스페인어를 잘하는 분이었고 외국 경력도 있었던 분이었고 그래서 오히려 그분은 볼리비아가 더 적합했고 면접 볼 때도 캄보디아는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은 캄보디아는 좀 안 될 것 같다고 저는 볼리비아 가고 싶다고 그랬대요. 저는 상관없어요 라고 했어요. 캄보디아 가면 뭐 가까워서 좋겠네요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근데 저는 볼리비아를 갔고 그 선생님은 캄보디아를 갔어요. 그냥 면접관은 아니에요. 로또죠. 영어는 기본적으로 의사소통 다 하잖아요. 그쵸? 그 정도 하면 돼요. 어차피 영어권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볼리비아 영어는 한마디도 못하기도 하고 영어가 생각보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현지어가 중요하지. 그래서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현지어를 배울 의지가 있냐 없냐의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캄보디아 가서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캄보디아 현지어 배우기가 힘들어서. 제가 볼리비아로 떠나게 된 게 20대 한 후반 정도 됐을 때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너 결혼 포기했냐부터 해서 거길 갔는데 그 현지의 그 결혼 정년기에 남녀가 각자 한 명씩이었던 거죠. 자,
하나, 우리 남편 하나. 타이밍과 환경이 거의 완벽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코이카에 가서 결혼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흔치 않은 케이스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흔한 케이스더라고요. 현지인하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현지에 파견돼 있던 그 한국 그 대기업에서 파견해 놓은 주재원이 굉장히 많고, 외교관들이 될 수 있고, 물론 젊은 사람이 있다는 보장은 없지만 코이카는 학생 때부터 늘 가보고 싶었던 기회예요. 젊었잖아요. 20대 뭔지 못해요. 우유니에 다녀오는 거예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우유니에 갈 수 있겠다라는 기쁨이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는 처음에 사무소에서 선발을 하고 저를 뽑을 때 얘기하기로는 뭐 병원에서 진료를 하거나 뭐 학교에서 가르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서 그냥 정해져 있는 대로 제 업무를 다 하고 오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생각보다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요. 현지에서 원하는 바와 사무소에서 연결하는 바와 또 본부에서 연결하는 바의 커뮤니케이션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별 생각 없이 갔어요. 우선 가야지 뭘 할 수 있는, 뭐라도 알 수 있고 뭐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선발되고 한 2주 만인가 저를 파견을 보냈어요. 거의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로 갔었죠. 월급 얘기에 있어서는 제가 갔을 때는 중장기 자문단이라는 그런 코스로 가서 금액이 좀 달라요. 월 한 4,000불 정도? 4,000불 정도 달러로 받았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또 글로벌 협력사라는 다른 제도로 가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좋아졌고, 아예 뭐 주검이랑 월급이 따로 나눈다든지, 그래서 티어가 안 날 거예요. 정착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또 중장기 자문단은 가족 동반이 불가능했는데, 글로벌 협력사는 가족 동반이 가능하고, 또 가족에 대해서 한 명당 그 수당 같은 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단위가 가기가 더 좋아졌고요. 전혀 없죠. 왜냐면 개발도상국이잖아요. 물가가 많이 낮기도 하고 돈을 쓸 곳이 없어요. 쓰고 싶은데 볼리비아라서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 뭐 베트남, 뭐 스리랑카, 뭐 페루 이런 데만 해도 정말 최고급 시설들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돈을 쓰려고 마음만 먹으면 한국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았을 건데, 볼리비아는 장관집도 물이 끊기고 우리 집도 물이 끊기는 공평한 곳이거든요. 너무 다들 건너해서. 네. 볼리비아엔 바다가 없어요. 그게 가장 크고 가장 힘든 점이었어요. 우선 해산물을 전혀 먹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신선한 해산물을 내가 먹을 수 있는 가장 신선한 해산물은 냉동새우와 참치캔 뭐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품질이 너무 떨어져서 배탈이 나거나 사고가 날 확률도 높고, 아까 얘기했던 게 안전을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동의 제약이 많아요. 내가 함부로 어디를 갈 수 없어요. 내가 휴일이 길다고 해서 볼리비아 밖을 나갈 수 있지 않아요. 사실 근처에 가까운 나라들이 많은데도 그 여행을 할 수 있는 이동의 제한이 횟수가 정해져 있고, 그래서 나는 늘 볼리비아 안에 있어야 되고, 심지어 내 지역을 벗어나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만 해요. 그 우리 동네를 벗어나는 곳에 가는 것조차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지역에 내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있느냐가 참 중요해. 코차감바를 벗어나는 건 다 허가를 받아야만 하고, 만약에 허가를 받지 않고 이동을 했다가 그게 적발이 되면 징계를 받아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누가 날 만지고 도망간다든지, 얘가 그래도 이 정도만 하고 가서 다행이다라고 안심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왜냐면 강도를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돈을 뺏길 수도 있는 거고 한 건데, 크게 해코지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개념이 한국과 전혀 다르죠. 사람들이 유럽 여행 갈 때 뭐 위험하다 이런 걸, 소매치기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남미에 살았던 사람 입장에서는 뭐 소매치기는 치안하고 관계가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정신만 차리면 되지. 시간이 필요했어요. 뭔가 내 인생을 전환할 때. 제가 지금 젊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이상한 일들 중에 편한 일을 한 거예요. 이 타이밍에 남편 얘기해야지 되는 거죠?